근데 문제 뭐냐면 그 15일에 그 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KBS의 성창경이라는 분이 공동노조라는 게 있죠. 저는 근데 이 성창경 씨가 약간 못났어 진짜 못났다. 권익위에서 국장 애들이 얼마나 들어왔으면 그거를 찔렀겠어요. 근데 그 택시 기사를 구조하지 않고 승객들이 트렁크에서 짐을 빼가지고 다른 택시를 타고 맞아.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택시 기사는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은 죽었고. 네. 여기서 더 빡치는 포인트는 뭐냐면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어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4차 언론혁명은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진행을 맡은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아유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싶으시면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거예요. 많이 눌러주셨어요 그동안? 그동안 정말 많이 눌러주셨어요. 네. 특히 뭐 지난화 같은 경우는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취재하다 온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취재하다 왔나요?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거 취재했어요. 오 원래 그동안의 하던 포기하고 아니 같은 아이템 아니야? 같은 아이템 아니에요. 아. 좀 다른 살짝 격가지를 한번 쳐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 쉽지 않아. 원래 안 될 취재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의 손 하는 것보다 아이템이 안 되는 마이너스의 손 맞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박은지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님이 그 지난번에 왜 자기소개가 잘렸냐 가지고 막 작가님에게도 자기소개 시간을 달라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채점 오겠대. 댓글 다시 치. 해명해 주시죠.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잘라달라고. 자 그래서 본인 근황 이 방송 나가도 되는 걸로 얘기해 주시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용 근황. 취준생의 근황은 늘 같습니다. 다를 거 뜨면 없는. 쓰고 그렇죠. 공부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옥 기자.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오규정입니다. 자 지난번 꽁다리 영상에 보시다시피 우키행은 휴가를 갔습니다.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어디 갔어요? 휴가를 간. 도봉산.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도봉에 사는데 도봉산에 간다고?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죠. 스피커폰으로. 아 진짜? 배터리 얼마 없어요. 제가 진짜로. 안 받는 거 아니겠지? 한번 걸어보. 스피커폰으로. 건우? 휴가에 전화를 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누구세요? 저요? 박은진 작가입니다. 진짜 불쾌하네. 밖에 계세요? 혼자 술 마시는데요? 아니 그런 거 왜 갔어? 차라리 우리랑 먹지. 선배 도봉산이에요? 되게 불안한데 지금? 통화 왜 이러지? 사적인 통화 맞죠? 아니 완전 사적인 통화죠 선배. 그럼요. 야 갑자기 웃음소리가 바뀌는데? 약간 웃음으로. 아니야 나 혼자 술 마시느라 취해서 지금. 뭐에다가 드시고 있어요? 오징어 회요. 뜨거운 집어등 아래서 한바탕 전투를 치른 선원들. 야식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힘겨운 조업 후 바다 위에서 맛보는 쫄깃함은 뱃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이게 이제 별명이 끝나고 먹는 게 이제 거의 일이 끝나냐. 소주랑요? 소주랑요? 어. 선배 통화하기 전에 기화 선배가 선배 분명히 집 근처에서 술 먹고 있을 거라고 혼자서 그랬는데 진짜 딱 그러네요. 술 드시고 계실 거라고. 나
제주도를 못 가서 서울 시내에서 혼자 술 마시고 있어요. 서울 어디? 서울 어디? 아 비밀인데요. 아 어딘데? 동네만. 광화문에. 가깝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왜? 나 지금 술 마시고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이거 진짜예요? 네. 아 이러면 안 돼. 하지 마. 인사. 진짜? 네. 죄송합니다. 휴가입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안녕. 안녕. 또 만나요, 꾹. 정말 맛있게 드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즐거운 휴가를 알차게 보내고 오징어회와 함께. 오징어회와 광화문에서 갑자기 오징어회를 먹고 싶다. 확 땡기네. 오징어회. 오징어 초수장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근처에 파는 데 없나? 오징어회? 오징어 있지. 이거 있지 않을까? 저 별관 쪽으로 와야지 있잖아. 병원 쪽에 있지. 아 병원 쪽 있지. 병관 쪽에 있지. 그 있잖아. 그 아예 그 오징어회 집 있잖아. 아, 이름이 무슨 어딘지 알것 오징어회인 무슨. 여러분 오징어회 어떠십니까? 또 오징어회 자료하면 엄청 넣겠지. 그러면 또 그 밤에 다 오징어회 배달시키고. 쫄깃쫄깃 우동통통 오징어. 이제 채팅창을 오징어회로 이제 완전히 도배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막 같이 회식도 하고 즐겁게 어울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어제 오늘 코로나가. 우리 정광훈 씨,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사랑제일교회 분들과 이제 관련된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방역 수칙을 와장창 이제 어기셔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 뭐냐면 그 15일에 그 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KBS의 성창경이라는 분이 공동노조라는 게 있죠. 저는 근데 이 과거. 성창경 씨가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왜? 이름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입사하고. 네. 아 회사에서. 네, 아예 못 봤어. 네.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어. 아 그래요? 머리가 하얗고 굉장히 그 독특한 인상에 독특한 포스를 자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어. 진짜 한 번도 안 봤나 보다. 네, 한 번도 저도 못 근데 봤어요. 회사에서 우리 커버 때 많이 봤잖아. 우리 취재 제작 거부할 때 와가지고 엄청 막 뭐라 하고. 그랬나? 소리 지르고 막.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기 유튜브 댓글 우리 강병숙 기자가 이 세 개 다 읽어주십시오. 테디키 유튜브의 K 더 라이브님께서 공용노조 위원장 충격과 공포. 나비희님께서 이번 광복절 불법 집회에 KBS 공영노조 위원장이라는 분의 연설과 관련해 대들기에서 짧게나마 객관적인 설명과 의견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엔 KBS 노조위원장 멘붕이 왔습니다만 대들기 팀과는 무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제가 그랬듯이 연관성 여부를 모르고 혼란스러울 다른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KBS 내부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닉닉 커버커님께서 KBS는 워낙 땅덩어리가 니커버커지. 닉닉 커버커가 뭐야? 닉닉 커버커라니. 니커버커? 그렇겠지 당연히. 니커버커님께서 KBS는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극과 극인 듯 홍사원 같은 기자도 있고 성창경 같은 사람도 있고. 네. 저희가 KBS 워낙 진짜 사람도 많고 우리 5,000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일도 하고 다양한 사고도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친한 그 KBS 기자는 저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답답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뭐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랑 이제 굉장히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무관하다는 표현은 좀 너무 나이브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이제 관계가 있죠. 저희를 엄청 싫어. 저희가 없어지길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회사에. 그런 분들 쪽에 계신 분들인 것 같고. 예전부터 저희 대디기 창에 보면은 공영노조가 막 성명서 쓰고 막 그러면은 아니 KBS 노조원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저희한테 막 실망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영노조랑
결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KBS는 네. 우리끼리 그런 너무 얘기 많이 다양한 하는데 사람이 있어요. KBS는 그냥 대한민국 축소판이다라고 네. 생각해 작은 주시면은 대한민국이라고. 굉장히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KBS 안에는 뭐 민주당도 있고 미통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고 미친놈도 있고 개새끼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하나로 뭐 좀 수렴되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참. 글쎄, 뭐 닉 니커버커님 말씀대로 뭐 워낙 덩어리가 크고 내부에서도 이 정치 싸움도 엄청 심한 회사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도 내부적으로 많은데 또 우리 저희 파업할 때도 막 그런 걸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쉽지 않네요. 아무튼 뭐 쉽지 않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우리가 좀 해결해 가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어쨌거나 나갔잖아요 지금. 나가서 회사에서 기독당 대변인인가로 가 있던데. KBS랑 관계가 지금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어디 집회나 이런 데서 계속 자기가 KBS 노조위원장이라고 막 얘기를 아 하나. 그래? 아니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나는 이 발언을 안 봤어. 왜냐면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얘기는. 저도 안 봐서. 네. 거기서 공동노조 위원장이라고 한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KBS라는 직함을 달고 나와서 이렇게 해도 되냐 집회에서 특히나 뭐 불법 집회. 아 근데 그 사표를 내고 나간 건 맞는 거지. 네, 나간 퇴사는 지- 했어요. 퇴사한 지꽤 됐잖아. 이제. 네. 그래서 출마도 하지 않았나? 공천을 뭐 받으려다 망했나? 아, 아무튼 뭐 저는 이분의 행보에 대해서 기독당으로 갔어. 단일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모르는 사람이고 같이 얘기 섞어본 적도 없어요. 네. 같이 뭐 밥을 먹거나 술 먹거나 이분 있으면 저도 본 적 없고 그러니까. 보고 싶지도 않고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분이 그러고 다니면 그분이 잘못이지 뭐. 모릅니다. 작가님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어떤 거요? 이분에 대해서? 네. 왜 이때 질문을 하세요? 약간 이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공노조 위원장이 그럼 지금 누구야?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겠죠? KBS에 노조가 3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노조죠. 몇 명이지? 100명 되나? 공개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 노조 네, 숫자가 네. 아무튼 노조가 3개예요. 3개 중에 아마 제일 작은 노조. 그 입구에 그 뭐 붙여놓는 분들이 이분들이. 뭐 자꾸 거예요? 붙이고 이제 그 저희 사내에도 막 성명서는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이 붙어 있고. 규탄한다. 뭐 양승동 사퇴하라. 사퇴하라. 뭐 그만둬라. 뭐 그런 분들입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뭐.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코너 부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나 대디끼 좋아하냐? 오늘 방송도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디끼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오늘도 홀수로 눌러주세요. 짝수 안 돼요. 홀수! 한 번만. 홀수가 핵심입니다. 1357. 1357. 11번 눌러도 되니까 홀수. 써리원도 괜찮아요. 베스킨라빈스 이걸로 해도 됩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SPC한테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아무튼 31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다. 너무 다이나믹하다. 이게 뭐 하루에도 이게 지금 뭐 뉴스에 쓸려 나가는 기사가 너무 많은데 심지어 그 기사들이 다 중요한 기사들이야 진짜. 맞아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남편 파파를 묻어뜯고 도주했다. 얼마나 중요한 뉴스입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잡혔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 듣는 소식이다. 좀비야? 또 그리고 사랑의 교회 확진자가 파주에 도망쳤는데 종로를 향해서 또 도망쳤다. 네. 그 사람 아직도 못 잡았어요. 아무튼 이런 K 방역과 K 좀비 관련 이런 나 요새 워킹데드 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진짜 무서워.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휴대전화 다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에 계속 징 용산구청 확진자 추가, 징 관악구청 확진자 추가, 징 영등포구청 추가. 다시 올해 초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 의학 전문 기자나 뭐 이렇게 주변에 기사를 얘기 들어보면은 시작이라고. 대감염 대유행 시작될 거라고 말씀. 왜냐하면 지금 8월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바로 중순이잖아요. 9월 되고 9월 말 되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민족 대이동이 한번 샥 섞이고 바로 환절기. 그럼 이제 바로 기침 더 하고 모이면서 이제
2차 팬데믹 오는 거 아니냐 막 엄청 그게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 채용자 입장에서 너무 빡치는 게 지금 이제 막 시험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뭐 토익도 막 열리기 시작했고 이랬는데 그 이번 주 주말에 KBS 한국어능력시험을 다시 이제 2년이 지나서 보러 갔는데 또 이제 감염이 막 되고 있으니까 줄을 엄청 길게 서서 들어가고 이제 내려갈 때도 3층 먼저 내려가고 5분 뒤에 2층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나마도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거고 또 다음 10월 달 건 또 연기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가 많이 열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쌓인단 말이에요. 계속 이 채용자들이 계속 쌓일 텐데 진짜 그럴 정도로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이런 시험 같은 거 사실 모여서 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모여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언택트로 시험 볼 수 없잖아요. 뭐 이사 시험 같은 거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피해 보는 사람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멘붕이에요. 그럼요. 예. 아예 문 닫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행정명령으로.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일벌 100개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이 6개월 반년 동안 다 같이 노력해 온 거잖아요. 진짜 이게 뭐 누구의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이 그냥 정말 일반 시민들의 업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뭐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쏘아진 뉴스 때문에 좀 묻히기 아깝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주목받지 못한 뉴스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묻힌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 네, 첫 번째 묻힌 뉴스는 우리 강병수 기자가 준비했다고요? 네. 좀 좋은 뉴스 가져야 되는데 더 빡치게 하는 뉴스. 그렇습니다. 항상. 네. 갑질 조사 하랬더니 권익위 국장 직원시켜 과제 대필 딱. 임재성 기자의. 네, 이거 뭐 제목만 딱 봐도 뭔지 알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갑질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좀 해라라고 했더니 그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국장이 그쵸. 직원을 시켜서 본인의 과제를 대신하게 했다. 네. 그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더라. 그렇죠. 그런 거죠. 자, 어떤 갑질이었습니까? 이 권익위 국장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좀 하셨나 학업에 봐요. 뜻 있는 분이었구나. 학업의 뜻이 있었어요. 박사 학위를 좀 하려고. 아니 국장이면 나야 할 거 있으실 텐데 만학도 졌네요. 그렇죠. 뭐 할 땐 더 좋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불철주야. 직원의 권익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못했구나. 생각이 짧으셨다.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부하 직원의 권익을 놓치고 만 거예요. 아이고. 내 부하는 국민 아니다. 깜빡했네. 한 명의 권익을 놓쳤네.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이 아니야. 오케이. 네. 자, 트위터 댓글 강명수 읽으시죠. 트위터에 OK7737님께서 권익위 국장님 박사학위 취득하는데 현생이 방해돼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셨나요? 자유롭게 학업에 집중하게 사직하시죠.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그렇죠. 거예요, 이거?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늦게 공부를 하셔서 그런가 어려우셨나 봐요. 과제를 부하 직원을 시켜서 대신하게 한다든지 혹은 그 과제를 대신하게 하는 이메일을 부하 직원을 시켜서 대신 보내게 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대신 해달라는 이메일을 대신 쓰라고 그렇죠. 거야.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야, 대리를 이렇게 두 번이나 하면 너무 귀찮았나 보다. 너무 거쳤다. 영어를 뭐 대신 번역하게 하라고 한다든지. 영어 번역. 네, 이런 식의 본인은 똑똑해지지 않는데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럴 거면 박사학위를 왜 굳이 받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사가 좀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도 되게 빡치는 게 저도 예전에 직장 상사의 그 아들의 영어 숙제를 대신해 준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KBS?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건 진짜 자괴감이 들어요. 이거 하고 대신하는 있으면? 사람은 그러니까요. 내 업무가 아니잖아. 네. 근데 내 업무가 아닌 걸 알지만 이 말을 한마디 못하고 그거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막 자괴감이 엄청 들어요. 저는 이분 이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가 중간에 나오는데 네. 그 인터뷰를 보면 이제 내가 이거를 안 하면, 그러니까 원래 다 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원래 안 하면 내가 불이익 받을지도 몰랐다. 이런 맞아.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조금 더 질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두려워할 만한 위치.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특정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보직에 있으면 이제 승진을 앞둔 보직 같은 게 있잖아요. 일종의 뭐 Z자형 보직 해가지고 이 보직에 있어서 요 순간에 이제 자기가 일을 열심히 승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전 장교 같은 거죠. 그렇죠. 일종의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네. 거부하기 어려운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밑보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애들한테만 시킨 거야. 작은 것조차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더 악질이네. 네. 진짜 악질이네. 딱 그걸 이용했네 딱. 아, 너무 속상하네. 영화가 생각나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주인공이 인턴이잖아요, 바로. 근데 거기만 거치면 모든 잡지사로 다 갈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상사가 너가 어디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뭐 과학 숙제를 대신 해준다던가 막 얼토당토하는 걸 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열정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여기서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시키면 이거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건 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야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들 못하겠어. 응. 막 이런 마음으로 하겠지. 개 같다 이거예요. 시킨 놈들이 나쁜 거죠. 아니 이런 거는 정말 이거와 관계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관계 없는 분들이 계속 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럼요. 진짜. 대신 나쁜 욕을 놈. 해줘야 돼요 진짜. 아니 심지어 이 권익위 같은 경우는 이게 2018년에 우리 사회에서 이 갑질 문제가 그쵸. 정말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생활 적폐라고 했잖아요. 생활 적폐라고 정말 그래서 이게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주무 업무를 권익위에 맡긴 건데 야, 2018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런 행동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그렇게 한 거예요? 2018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사실 그 지난해에 내부 감사를 통해서 한번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소원 수리 같은 거를 받은 건데 거기 이런 식의 계속 지시가 있다, 부당하다라는 게 있어서 내부 감찰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저지른 거예요. 거의 한 2년 이분은 넘게. 학위를 못 따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학위를 아니, 땄으면 끝났을 거 아니야. 그러게 빨리빨리 따시지. 자 여기 루리앱이랑 네이버 댓글 작가님 좀 읽어주십시오. 루리앱의 아이아이99님이요. 갑질 막으라고 뽑아놨더니 지가 갑질하고 있네라고 그렇죠. 하셨고요. 네이버의 RMAW 땡땡땡땡님이 곳곳이 갑질 천국인데 조사하는 곳이 이러면 국민은 어딜 믿고 신고하나요? 저건 갑질도 아니고 개인 일이라고 설명하던데 갑질 신고해도 이건 갑질 아닌데 하고 공감도 못할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이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갑질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일 친구들 하면은 뭐 이렇게 상사가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속으로는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쵸. 겉으로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겉으로는 뭐 이 정도 갖다가 뭘 그렇게 징징대냐. 요새 애들 징징댄다고. 진짜 이 국장 누굽니까 진짜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월급 권익위에서. 받으신 분이 그것도 심지어 권익인데.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장님이 그래서 자기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억울하다. 네. 아니, 취재진이 뭐 같이 뭐 얘들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랬다. 라거나 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그랬다.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죠. 예상 못하는 또 깊은 뜻, 그렇죠. 봉황의 뜻, 참새가 없고 감히 넘볼 수 없는 다리가 있을 수도 짧아서. 있어요. 네. 다리가 짧다고 내가? 다리가 짧아서 따라갈 수 없는. 왜 그렇게 또 예민하게 해요 또. 일단 넘어가 일단. 네. 넘어가. 그래서 이 국장님이 인터뷰를 근데 안 했다는 거죠? 문자 메시지 전화 모두 다 거부하셨는데 그냥 거부만 하면은 그래 이제 그 침묵으로 반론권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시간에 그러니까 취재진이 계속 반론을 원했던 그 시간에 이제 이 피해자 분들을 자기 방으로 부른 거죠. 집합. 내 방을 자꾸 와봐. 자기가 숙제 시켰던 애들 다 부른 거구나. 그래서 누가 KBS에 제보했니? KBS에 제보한 사람은 혹시 뭐 니네 만난 적 있니? 이런 거를 내부 색출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진짜 최악인. 야, 다 눈 감고 눈 감고 내가 한 사람 손 들어. 다른 사람 손 들어. 솔직하게 지금 손 들면 봐줄게. 내가 그게 넘어갈 거야. 손만 들어. 나 뒷급 있는 사람 아닌 거 알지?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진짜 후한무치한 인간입니다, 진짜. 국민 권익.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아니, 제보자를 색출을 했어요? 그렇게 한 걸로 지금 그러니까 제보자를 색출했는지까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색출 작업을 한 그런 거죠. 색출 작업을 한 걸로 이제 그렇게 전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사실 이런 거는 처벌해야 하잖아요. 아유. 자기들이 그런 거 조사해서 처벌하는. 그러니까 이 권익위가 사실 이런 행동을 처벌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이제 권고하고 이러는 데인데. 자 그래서 트위터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주십시오. 2개. 트위터에서 정상적인 상식님이
권익위 국장 갑질 제대로 처리하세요. 누가 믿겠어요? 꼴값 돌고 있다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습니다. 직장 갑질로 신고 안 해요? 이거 아마 해서 지금 이제 감찰 아니, 내부 감찰뿐만 국민 아니라 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이분들이 그쵸 신고하셔야죠. 아, 그걸 또 집합을 시켜서 또 애들도 쪼았냐. 그러니까. 아유, 못났다 못났어. 아니, 진짜 못났다. 권익위에서 국장까지 애들이 얼마나 들었으면 그거를 찔렀겠어요. 그럼 그냥 아유 나 잘못했네 그러고 말아야지. 그걸 애들을 모아도 누구냐고 그걸 또 쪼고 아유. 권익위 못났다, 국장까지 하실 정도면 그러니까. 최소 뭐 여기서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경력을 대부분 여기서 쌓으신 네, 거잖아요. 잘- 그럼 그 동안에 인권 많은 감수성이 사회적 지위가 사건을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자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고 이 안에도 그쵸.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 끊임없이 알려야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오규정 기자가 네.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다음 아이템은 저희 이제 2부 게스트로 나오실 분의 기사인데 응급차 가로막아도 업무 방해죄만 나쁜 사마리아인법 도입 추진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죠? 그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택시가 속도를 내는 듯 하더니 결국 구급차와 추돌합니다. 사고 처리 전에는 못 간다는 택시기사.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내려가지고. 응급 환자가 있다는 환자 가족의 말에도 막무가내입니다. 아니 나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뭐 죽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나 치고 가라 그러면. 아 치고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그날 아침 증세가 악화돼 응급실로 가던 폐암 사기의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실랑이는 10분 넘게 이어졌고 환자는 119 구급차가 온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차문은 다 열려있고 응급차문은 다 열려있고 택시기사는 어머니 얼굴 사진을 찍고 있고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택시기사는 실랑이를 벌인 구급대원을 폭행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요양병 가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자꾸 반말하니까 차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밀쳤죠. 밀치면서 같이 밀었어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40만 명가량이 참여했습니다. 이거 사고 해결하고 가라. 너 뭐 환자 가짜 아니냐. 가짜 아니냐. 진짜 아픈 거 맞냐. 뭐 그럼 다른 응급차 불러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애원을 했는데도 시간을 지체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 분이 이제 숨진 이런 사건이죠. 악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런 사건 6월 8일에 지난 6월 8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카페 댓글 우리 강병수 씨가 읽어주십시오. 다음 카페 집에만 있고 싶다 님께서 야 이 새끼야 구급차 안에 죽어가고 있는 친가족이랑 같이 타본 적 있어? 어떻게 저딴 식으로 말해. 1분 1초라도 더 일찍 도착하길 바라면서 기도밖에 못하는 그 절박한 심정 알지도 못하는 어떤 호로 새끼 때문에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목숨 이렇게 허무하게 간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분이 그 택시 기사분이 이 요게 이제 사설 구급차였다는 걸 알고 계속 관련 고을 좀 물고 늘어지나 봐요. 관련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 읽어주시죠. 다음 카페에서요. 밀가루 끊을래요님이 블랙박스에서 보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과거에 사설구급차 운전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파리쿡에서 익명으로요. 녹음된 대화 들어보니 사설구급차가 법 위반하며 부정하게 운행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걸 알고 일부러 들이받아서 판 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택시기사가 그렇게 막 꼼꼼하게 따져서 물었던 것처럼 이 택시기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사설구급차라는 이유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택시 기사에게 사실 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무슨 뭐 의료법이나 응급 뭐 이쪽 관련 법이나 이런 걸로 이제 다스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경찰이 이 택시 기사에게 적용한 제목은 제목이 지금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 근데 뭐 특수폭행 혐의는 그냥 그 응급차 기사랑 신랑이 벌인 거 그거만 가지고 한 거고 실제로 이 어머님을 이제 죽음으로 이르게 한 거에 대해서는 딱히 업무방해밖에는. 업무방해밖에. 네. 사실은 그 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지만 이 택시 기사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수사기관에서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론이 워낙 이제 막 들끓고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막 수사팀을 보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작 업무방해 초범 뭐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지 않겠냐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다고 해요, 경찰 쪽에서. 자, 그래서 루리앱의 리링양님이 야, 솔직히 이거는 환자 인질로 잡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환자가 있으니까 이거 나 사고 난 거 빨리 돈으로 해결해 달라 뭐 이렇게 협박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인질 살인범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클리앙의 엄지척님이 앰뷸런스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본인이 한지를 책임져라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법상으로는 이게 지금 네. 이게 사설응급차하고 또 응급 관련된 법이나 소방관리법 이런 거는 소방관이나 뭐 실제로 뭐 관련된 응급 네. 의료인만 대상으로 한다면서요? 네. 이 소방기본법에 보면 소방 자동차가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모든 차와 사람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조항이 있는데 소방 자동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방차만 되는 거고 사설 응급차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 죄목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 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언적인 거예요. 해야 된다. 네. 하는 게 좋다. 네. 했으면 좋겠다. 그 사설 구급차도 이제 조건이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안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차에 이제 응급 구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거죠. 이거는 네. 응급차로 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 네.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님 본인이 그런 거 잘 아시는 건 잘 알겠는데 딱 봐도 안에 환자가 누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고 가족이 막 울며 불며 그렇게 호소를 하면은 그 택시 제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결해도 되는 거잖아요. 명함 받고 연락처 받고 교환한 다음에 블랙박스 다 남아 있는데. 경찰도 고의적인 거일 거라는 거를 이제 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뒤에서 이제 구급차를 박았다라는 거를 적용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굉장히 곤경에 빠지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구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조를 하면 좋겠지만 안 하는 건 뭔데 내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눈앞에서 누군가가 공경에 빠졌는데 이거를 외면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정말 더 살기 힘든 것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뭔가 이걸 법으로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구조 불이행죄. 구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번 거 같이 지금 이 사람이 구조를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구조를 방해하는 거가 죄가 되는 이런 법,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도덕에만 기댈 것이냐. 이제 이번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나쁜 사마리아인법을 발의를 했다는 건데요. 자, 이게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런 나쁜 사마리아인법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 2016년에 택시기사 심장마비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거 진짜 좀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시는 분 지금 계실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2016년에 대전에서 그 이제 택시를 승객들이 타고 가다가 두 명이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운전을 더 이상 못하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 택시 기사를 구조하지 않고 승객들이 트렁크에서 짐을 빼가지고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한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난 진짜 거예요. 엄청 유명했었잖아. 그리고 그 택시 기사는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은 죽었고. 네. 여기서 더 빡치는 포인트는 뭐냐면 트렁크를 열려면 키가 필요하잖아요. 그 운전석에 가서 그 키를 뺀 거야. 그러니까 운전사는 이렇게 쓰러져 있고 거기서 키만 쏙 빼가지고 뭘 꺼냈냐? 지들 골프 가방을 꺼냈어요. 골프 여행 가는 길이었던 거야, 남녀가. 그래가지고 골프 가방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른 택시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비행기 떠날까봐 비행기 시간 지금 말하다 보면 또 빡치네. 신고도 안 한 거죠. 신고도 안 했어요. 정확히는 공항 버스 놓칠까봐 네.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골프가 중요하셔가지고 그렇게 공항 그 쓰러진 사람 그래서 나중에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경찰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2시간 뒤에 그래서 왜 바로 신고 안 신고를 안 했냐라고 했냐. 하니까 목격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고할 거라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미친 분들 아닙니까?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 여러분 들으면 빡치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바로 사고 나자마자 나 같으면 그분 옆에로 옮기고 그 택시 몰아가지고 병원을 가겠어 차라리. 아니면 옆에 있는 택시 잡아가지고 그분부터 싣고 자기들 골프 치러. 물론 안 칠 수 없는 골프도 있을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때문에 꼭 쳐야 되는 골프일 수도 있을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백보 양보하면 될까? 난 백보 양보. 아이고 안 되지. 딴 비행기를 타면 되잖아. 이건 양보가 안 되는 사안이죠. 양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정말 지만 생각한 거예요. 지만 생각하고 그러고 가는데 결국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빡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처벌해야 된다 법적으로. 눈앞에서 같은 사회 구성원이 이런 위급 상황에 놓였는데 이거 그냥 쌩까고 그냥 나 골프 치러 빨리 가서 비행기 타서 빨리 편히 쉬고 기내식 찹찹하고 해야겠다. 그런 거는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건 법적으로도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나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거. 어떻게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드시나요? 어떤가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야, 그건 좀 근데 에바다. 네. 에바다. 네. 아니 그거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 쓰러뜨렸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백보 양보하면. 네. 그래서 찬성하는 분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시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분 네이버에 diau 땡땡땡땡님께서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돕지는 못하지라도 방해는 안 해야지. 법을 처벌 못할 거 아니까 저런 일을 한 것 같다. 법이 제대로 마련됐으면 법도 없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저 구급차에 탄 게 내 가족이라면 무섭다. 그렇죠. 정말 만약에 그 구급차에 탔던 게 정말 내 가족이고 그럼요. 내가 옆에서 구하고 있는 거였다면은 정말 그 택시가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됐는데 차로 그냥 밀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 솔직히 그냥. 그러니까요. 나중에 유족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이제 거기서 수사 받고 나서는 뭐 유감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진짜 약간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런 아니 살인 충동 일어나는 거 이럴 때 진짜.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회는 이제 우리의 사적 복수를 대리해 주는 게 이제 사회 시스템 사법 체계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해주면 이런 게 불만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근데 이런 거는 좀 에바다. 에바. 3 에바로 삼진 에바. 삼진 에바 가겠습니다. 아웃입니다. 기각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작가님이 반대 댓글 읽으십시오. 네이버의 바보 땡땡땡땡님이요. 구조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까지는 규정해볼만 하지만 구조가 가능함에도 하지 않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잠재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소리인데 너무 극단적임. 그다음에 LOUI 땡땡땡님이요. 돕겠다가 나섰다가 이상한 의심받는 일도 있지 않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에 빠졌는데 그러면 상황에 따라 경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은 구하고 싶은데 위험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 특히 요즘에 남녀 갈등이 또 많잖아요. 또 그거 관련해서 남초 사이트에서는 괜히 여자 도와줬다가 나중에 내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경에 처했는데 아무도 길거리에 그만한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날 안 도와주더라. 내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더라는 분노도 나고 이런 되게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 그런 갈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에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분들 입장인데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을 할 줄 모른다면 신고라도 하든지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물론 이제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겠지만 저는 이 법이 좀 그래도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사건을 보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인데
도입 취지랑 그리고 그 발의하려는 그 발의한 내용이랑 이런 거를 좀 보면 재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 시에 구조 의무를 부과해서 이걸 불이행하거나 구조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징역형까지 처벌하고 그리고 특가법으로 해서 뭐 특히 구조 불이행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이 댓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구조 행위를 방해하는 거는 사실 명백하잖아요. 그쵸. 방해 행위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구조 의무를 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규정하기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긴급한 건지를 정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까지가 구조를 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인지도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사람까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세하게 얼마나 법안을 잘 마련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게 구조 방해하는 거를라도 좀 맞아요. 맞아요. 처벌을 해야 네. 일단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이런 법까지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는 게 우리 사회가 좀 진짜 좀 너무 좀 뭐랄까 팍팍해졌다, 그러니까. 성악해졌다는 아니, 반증 도대체 아닌가? 무슨 사고 과정을 거쳐야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요즘에 이제 이런 기사 보면 제가 우울해져요. 이게 옛날에도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몰랐던 건지. 그러니까 블랙박스와 CCTV와 그런 걸로 더 언론과 많이. SNS가 없어서 우리가 몰랐던 건지. 난 그냥 우리 주변에 이웃들과만 살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건지 그런 미친놈들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미친 사람과 사이코패스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절대량이 늘어난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울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우울한 마무리네요. 치고 우울한 일부. 됐습니다. 이따 이분 더 답답하시. 여러분 기름을 붓죠. 일부 충분히 빡치고 예열되셨나요? 우울하셨나요? 예열되셨나요? 우울 좀 예열되셨나요? 2부는 여러분을 더 우울의 나락으로 밀어넣을 만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는 김비치라 기자와 함께 우울하고 더 빡치고 현타오는 부동산 이야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2부 로고 주세요. 아이고야. 다 되졌으면. 진짜 악마지. 대전 난 진짜 충격적이야. 그러니까요. 그 악마지 그게 사람이야? 그 줄을 어떻게 냈어요? 첫벌이. 처벌 못한 거지. 그 당시 아예 없으니까. 그냥 간 거야. 와. 진짜. 골프 잘 쳤겠지 뭐. 골프 가방이라는 건 몰랐네. 그 진짜 영상을 너무 많이 봤는데 정말 태연하게 아주 그냥 스크롤 쫙 하고서 그냥